네, 7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아주 훈훈합니다. 66,000달러까지 뚫어내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포착이 되면서 시장 전체가 나름 의미 있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66,000달러라 벌써 2차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좀만 더 가면은 박스권 상단 저항 69,000달러 뚫어내면 그 다음이 이제 전고 돌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뭐 그렇게 해석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 미국 역사상 첫 비트코인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트럼프, 트럼프 임팩트, 트럼프 랠리가 시장 전체를 상당히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3,500달러를 뚫어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여차하면 ETF 이슈와 맞물려서 이 4,000달러 재돌파 머지 않았겠구나, 뭐 그런 기대감도 안기고 있고, 뭐 솔라나, XRP 등등 암호화폐 대장들의 어떤 선전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전체 시장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24시간 사이 크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마운트 곡스 이체 이슈가 나왔을 때 빵 하고 62,000달러대까지 꼬라 박는 것 같았지만 웬만해서는 트럼프를 막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차트가 지금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반등해주는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됐고, 무려 66,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이 시장에 빵 하고 터지더라도 그 리스크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위기. 특히 독일 정부 매도 물량도 시장이 결국엔 안정적으로 소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미 마운트 곡스 이슈는 사실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실제로 던져졌을 때 얼마나 던져질지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만약에라도 조금 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세가 나와준다라면 그거는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 이제 조금 선명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며칠 안에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투자 심리 자체가 확 하고 올라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55%대 위로 다시 뚫고 올라간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다라는 점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나는 네 번째 NFT 컬렉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전 컬렉션이 하루 만에 매진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이 또 출시하기를 원한다. 진짜 이번에 네 번째 컬렉션은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소장 가치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상황을 흥미롭게 트럼프가 풀어내고 있다. 진짜 총 맞고 죽을 뻔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는 점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흥분적인 흥분거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금 행사에서 업계 사람들 많이 알게 됐고 그들은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엘리트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하면서 이렇게 딱딱 이 돈을 모금한 자들에 대한 굉장히 빨아주는 멘트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리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멘트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NFT를 출시해서 이 산업을 수익화시키는 그런 사업가로서의 관점도 들어가 있고, 국제 지정학적인 정치 요인까지 감안을 한 중국과의 패권 대결 양상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을 지금 바라보는 멘트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국가적인 수준까지 이 짧은 몇 문장을 통해서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점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인식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아주 잘 영리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과격한 어떤 인상을 많이 줬었는데, 피격 사건 이후에 이런 산업에 대한 포용, 국제 지정학적인 상황에 대한 미국의 역할, 그리고 국가 통합, 국민 통합, 이런 키워드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진짜 트럼프는 신이 돕나?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잘 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정치인으로서도 평가받을 만한 그런 행보를 죽다 살아나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기 내각, 자신의 이기 세컨 텀에 대한 내각 구성 멘트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하지만 연준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 되게 당근을 주면서 지금 채찍까지 들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 9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건데, 과연 그럴까? 어떻게 될까?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임기 보장 멘트를 하면서 11월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사실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의장으로서 임기가 2025년 5월이고, 이제 이사회 멤버로서 연준 이사로서 임기가 2028년 1월입니다. 과연 제롬 파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것도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 진짜 재밌는 건 이거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 우와, 진짜 이것들 다 짜놓고 지금, 야, 제이미 다이먼이 재무장관이 된다. 월가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돈귀신이잖아요. 근데 돈귀신이 지금 미국의 곳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돈을 찍어내는 사람. 재밌는 건 트럼프가 비트코인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는 건데 승리한다라면,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죽이겠죠. 자기의 그런 어떤 속마음보다 어떤 트럼프의 의사가 첫 번째가 될 거니까, 오야붕이 먼저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트럼프 대선 승리를 일구게 된다라면 그 이후 상황도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 쉐이프 쉐프트의 창업자 에릭 부어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부채 증가라는 금융 대재앙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 부채는 매년 1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이고 극복하기도 어렵다. 비트코인은 부채 증가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트럼프는 4년 동안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금융 대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실무적으로 핸들링할 사람이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와, 월가의 밤의 대통령이 미국의 곡간지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상당히 재밌죠. 확실히 트럼프가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본인 스스로도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벤스 부통령 후보자가 실리콘밸리랑 인연이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상 이제 실리콘밸리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수장들과 상징성이 큰 거물급 인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일론 머스크, 여기다가 빌 레크먼,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까지 등등등 빅테크 지금 수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실리콘밸리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고, 벤스라는 인물 자체가 피터 틸, 이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과 함께 이 벤처 캐피털 회사를 공동 창업하는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짙은 실리콘밸리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내각이 구성이 된다면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빅테크는 규제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지가 정책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빅테크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갑자기 빅테크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정부랑 막 소송하면서 기소당하고 막 이럴 때 되게 헤맬 때 그때 이제 스타트업이 빅테크로 도약하는 그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등장을 했었던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 공포는 과대평가됐다라고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총 증가율이 실현 총액 증가율을 앞지르는 강한 수요가 보여지고 있다. 2023년 이후에 22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판매가 됐지만 가격은 350% 상승했다. 마운트 곡스 30억 달러 정도 규모가 지금 크라켄으로 이동이 됐는데 여기서 매각이 되더라도 이건 이번 강세 주기에서 실현된 한도 증가의 1%에 불과한 규모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유동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쫄 필요 없다. 실제로 시장에 던져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제 기회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겠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여기 이제 또 하나 이 마운트 곡스가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FTX 이슈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들에게 최대 127억 달러를 반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채권자 반환금이 87억 달러, CFTC 환수금이 40억 달러. 이 CFTC 40억 달러는 다른 채권자 청구권보다는 후순위. 그래서 합의의 일환으로 CFTC는 FTX가 조직 개편 계획을 준수하는 한 FTX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FTX는 상환 다 하고 이제 다시 회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큰 돈을 상환을 받았을 때 지금 강세장 국면인데 이 돈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마운트 곡스 30억 달러 그까이 거, 독일 정부 35억 달러 그까이 거, FTX 채권자 상환 규모 127억 달러, 와우, 이거 시장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반적인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머스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전에는 곰 세력이 웃었는데 지금은 누가 웃고 있을까? 비트코인은 모든 약세장을 뒤로하고 곧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66,000달러를 뚫어나는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별일 없이 트럼프 랠리가 지속된다라면 며칠 뒤에, 그러니까 기대하기에는 7월 27일로 예정된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인데 그 전후 시점에서 진짜 전고 돌파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이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새로운 클러스터, 여기 레드박스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 이제 65,000달러에서 71,500달러 이 박스권에서 이동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 여기를 딱 돌파하면서 74,000달러 위로 뚫어내는 그 모멘텀이 어쩌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연설, 그런 이벤트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닥터 프라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정확히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중순에 7월 중순부터 알트 에스컬레이션이 시작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직 바보들만 내 말 안 듣고 대신 바닥에서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패닉셀 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멘트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도 아주 많이 매우 지금 훈훈합니다. 에릭 발투나스 멘트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6월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어제 3억 달러, 이번 주에 10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초 대비 순총액은 처음으로 160억 달러를 돌파했다. 가장 중요한 수치다. 왜?
처음 12개월 동안 우리 예상치는 1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사이였지만 이미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걸 초과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관 자금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 지금 블룸버그가 예측했을 때는 지난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120억에서 150억 달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미 지금 6개월 만에 16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흥미진진한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급락을 했을 때 이거는 모든 패닉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속임수였다 라는 거죠. 가격은 성공적으로 박스권 중반을 넘어섰고, 다시 말해서 65,000달러 넘어섰고, 회복과 지속은 이제 다음 단계다. 주간 차트를 보나 일간 차트를 보나 모두 훌륭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이클을 통틀어서 12만 달러 이상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차트에는 깔려 있습니다.